혹시 얼마 전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금융보안 인증 프로그램 해킹 사건 기억하시나요?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설치하는 아주 유명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그램 안 깔려있는 PC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된 프로그램이라서 더욱 경악스러운 일이었죠. 오늘 상암동 IT 탐구소에선 점점 더 우리 허점을 파고들면서 치밀해지는 북한의 해킹 수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 대처하고 있는지 이 사이버 전쟁에서의 창과 방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긴 보도자료 안내기로 유명한 국정원에서 무려 2페이지에 걸친 자료를 냈습니다. 뭐였을까요? 북한이 인터넷 뱅킹에 사용하는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방산, 바이오 업체 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 기업 60여 곳에 PC 210여 대를 해킹해서 악성 코드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언론에선 이니세이프로 추정했고 이게 사실이었어요. 보안당국에선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PC 대수만 무려 1000만 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죠.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이니세이프의 취약점과 또 특정 웹사이트의 취약점 코드가 결합이 될 때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해킹 방식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걸 워터링 홀이라는 이름의 해킹 기법으로 보고 있어요. 해커가 공격 대상 정보를 수집해서 웹사이트를 감염시키고 또 사용자가 접속할 때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죠. 당국이 프로그램 개발사인 이니텍과 해당 취약점을 보완한 최신 버전을 개발해서 긴급 업데이트에 들어갔지만 이미 적잖은 이용자들의 PC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니세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생소해서 이게 내 PC에 깔려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북한의 해킹 능력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은행, 병원,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거래소를 해킹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어요. 2021년까지 FBI에서 북한을 담당한 분석가 닉 칼센은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의 해커만 자그마치 수백 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좀 뜻밖이죠? 북한은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북한발 해킹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북한이 해커를 키우는 방법이 뭔지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부터 사이버 인력을 양성해왔어요. 수학, 과학에 뛰어난 이과적 머리를 타고난 어린이들을 선발을 해서요, 특정 중고등학교에서 집중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교육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에 북한의 서울대인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포항공대격인 김책공대로 진학해서 해킹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 졸업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인 게 지난 2020년에 김책공대 소속 학생들이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에 나가서 1,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아이들이 자라서 해커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정찰 총국, 우리로 치면 국정원, 또 그 산하에 사이버전 지도국이라는 정부 부처가 있어요. 여기서 약 1만여 명의 해커 가운데 가장 유능한 해커를 중국에 유학 보내서 본격적으로 해커로 키웁니다. 전략적인 조기 교육으로 해커를 양성해서 또 관리하고 또 웨어버리에 투입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국가인 거죠. 이런 엘리트식 해커 양성 전략이 통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일단 성과를 내면 막대한 보상이 뒤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말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북한이 이토록 해커 육성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돈 때문입니다. 해킹이 북한의 최대 돈벌이 수단으로 떠올랐거든요. 자, 여기서 미국 CNN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막대한 외화를 훔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북한이 미국의 한 암호화폐 회사로부터 훔친 1억 달러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국정원 팀과 또 미국의 한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이랑 같이 몇 달간이나 함정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 1억 달러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북한 해커들이 최근 몇 년간 수십억 달러를 은행과 암호화폐 회사들로부터 훔쳐냈다는 걸 밝혔어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도난된 암호화폐 총액이 38억 달러인데 이 중에 놀라지 마세요. 절반이나 가까운 17억 달러를 북한 해커들이 훔쳤다는 겁니다. 17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블록체인 분석 스타트업인 엘립틱의 공동 설립자 톰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규모 마약 거래와 비슷하다. 북한은 돈 일부를 빼앗길 각오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규모로 빠르게 거래하면 상당액을 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과거에는 석탄 같은 광물 자원을 밀수출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암호화폐를 빼돌려서 그보다 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검은 돈으로 이윤을 꾀하는 그런 IT 회사 같기도 합니다. 북한발 사이버 공격은 과거와 비교하면 그 횟수가 매우 우려할 만큼 빠르게 늘고 있어요.
2004년 단 5건이던 게 2021년 1462건으로 무려 300배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치가 나옵니다.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북한 해킹 조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킴스키라는 조직이거든요. 이 킴스키가 어떻게 해킹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킴스키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한반도 대북 정책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후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 킴스키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사용자의 메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악성 링크, 악성 문서가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해서 이렇게 정보를 탈취하는 걸 이른바 스피어 피싱이라고 합니다. 스피어 피싱은 북한 해커들이 주로 즐겨 쓰는 수법인데요. 한 보안 기업에 따르면요, 북한 정부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가한 피싱 공격만 전년 대비 2.5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최근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카카오에서 보낸 공식 메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로 위장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었습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좀 엉성해서 살짝 의심은 했어요. 하마터면 로그인을 차단하러 링크를 열어볼 뻔했어요. 이처럼 해킹 기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우리 보안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이 같은 민관 협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사이버 위협인지 아닌지 우선 식별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겠죠. 비밀번호 자주 바꿔주는 건 기본이고요. 이상한 메일이나 링크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자고요. 오늘 상암동 IT 탐구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탐구해 볼 만한 IT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